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를 갖다 보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마침 뉴스를 보니까 조진내 전 의원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조진내 의원. 글쎄 보니까 그 조진내 의원이 한 보름째 아마 검찰로부터 수사를 갖다 받고 아마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가에 가서 어제 저녁에 본가에 갔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노끈으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 보면서 갑자기 문득 왜 좌파 정부, 과거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자살자들이 속출할까? 이른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현 문재인 정부도 보면 적폐청산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보면 과거를 뒤집고 과거를 파헤치고 하다 보니까 애꿎은 자살자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어떤 기억을 갖다 한번 되살려드리는 의미로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애꿎게 자살했던 사람들 이름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받다 자살한 사람들입니다. 정몽원 현대 회장, 안상영 부산시장,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 박태영 전남지사, 이준원 파주시장, 다음에 이수일 국정원 2차장, 박서간 서울특별시 주택국장, 이런 분들이 보면은 참 검찰 수사를 받다가 어떻게 보면 그 심리적 압박감, 모욕감 이런 것을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말로는 촛불 정부다, 촛불 뭐다 얘기하는데 마침 우리가 깜빡 잊고 있는 게 지난 5월 2일이던가요? 문재인 대통령 보면 사회 원로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사회 원로분들이 그 얘기하죠. 이젠 적폐 수사 좀 그만하라 제발. 고만 좀 갈아열고 갈아덮고 죽음의 구판을 좀 이제 걷어치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정말 사회 원로분들이 사심없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정부는 적폐 수사, 검찰 수사를 지시한 바도 없고 검찰에 그러지도 않는다 얘기합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한 것이 적폐 청산 수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호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5년 동안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 적폐 수사를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러지도 않았다 얘기하는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카이 2017년입니다. 카이라고 그래서 KAI 한국항공우주센터의 김인식 부사장 수사받던 중 자살했습니다. 또 2017년 그 겨울 한 11월 12월경입니다만 국정원 댓글 조사한다고 얼마나 세게 파헤쳤던지 국정원 소속의 변호사 자살했고 현직 검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직 검사가 극단적 선택 자살했습니다. 작년에 아시죠? 국군 기무사령관을 지냈던 이재수 장군, 이재수 예비역 중장이 극단적 선택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초입니다마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그 내부 이른바 국가 부채를 몇 퍼센트로 하느냐 이 문제 갖고 양심 선언했던 기재부 출신의 신재민 전 사무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습니다. 이때 왜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인지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연초에 기자회견하면서 신재민은 그 좁은 소견,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세상을 봐서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저격했던 김태우 우리 수사관은 그래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죠. 그런 가운데 조진내 의원, 홍준표 전 대표의 최측근이기도 합니다. 마침 보니까 홍준표 대표의 영남고등학교 11년 후배더군요. 이게 조진내 의원 극단적 선택했는데 보니까 한 2시간 전에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의 그 이야기를 갖다가 분노에 찬 이야기를 나름대로 보면 절제된 표현을 쓰면서 적었는데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뀐 직후부터 지난 2년 동안 문 정권은 내 경남지사 4년 4개월 뒷조사와 주변 조사를 샅샅이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12년 12월 대선에서 패하고 정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위장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하더만. 이건 문재인 대통령 얘기죠. 자신은 집권하자마자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주변 인물들은 모두 적폐로 몰아 구속했고 같이 경쟁했던 나에게 대해서도 샅샅이 주변을 털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는 문재인 당시 후보와 경쟁에서 2등했습니다. 대선에서 2017년 5월 9일이죠. 대선 때 십시 일반 지원했던 1,000만 원 이상 후원자는 모조리 조사해서 압박했고 일부 중소기업 하는 분들은 폐업까지 하게 하였다. 경남도 공직자들은 아직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당연하죠. 홍준표 대표가 원래 경남지사 4년 4개월 했으니까요. 심지어 대법원에서 3번이나 승소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조사도 한다고 한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계속해봐라. 잘 나가던 사천 카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센터입니다. 잘 나가던 사천 카이는 나를 잡는다고 애꿎은 하사장을 나와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억지 수사를 감행하여 무너지게 하였고 물론 그 와중에 김인식 부사장은 자살했습니다. 나와 일했던 경남도 공무원들은 죄다 좌천시키거나 한직으로 물러나게 하였다. 급기야 오늘 경남도에서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했던 조진래 전 국회의원이 2년에 걸친 하지도 않은 채용비리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못되고 몹쓸 정권이다. 다시요. 참으로 못되고 몹쓸 정권이다.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보복 수사로 그 사이 수사 압박으로 자살을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정권의 충견이 된 검경을 더 이상 국민들이 믿겠는가? 그래, 계속 그렇게 정치 보복만 계속 해봐라. 그래, 계속 그렇게 정치 보복만 계속 해봐라.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날 잡기 위해 내 주변을 아무리 조작해 털어봐도 나오는 게 없을 거다. 나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았다. 보복의 악순환으로 초래될 대한민국의 장래가 참으로 두렵다. 참, 홍준표 전 대표 보면 길지도 짧지도 않은 본인 소에 밝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물론 본인들이 그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자기네들 국정과제 1호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또 3호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다음에 국민과 국민을 싸우게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4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이런 거 보고 그런 얘기하죠. 들판에 누워있는 소가 웃을 이야기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참 믿을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로남불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자신들은 이제는 막무가내입니다. 자신들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장기 집권, 장기 독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거사, 경쟁될 만한 사람 다 때려잡고 조금 반대의 목소리 낼 만한 사람 다 입을 틀어막고 눈과 귀를 가로막는 데만 혈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푼어치 안 되는 그야말로 몇 푼어치도 안 되는 그런 알사탕 같은 돈 몇 푼을 세금 뜯어다가 막 뿌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세금이 하늘에서 나옵니까? 땅에서 솟아오릅니까?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옛날 조삼오사라는 이야기 있죠. 그야말로 사람이 원숭이 취급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독재의 칼,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극단적 선택을 한 65년생이에요. 참 보면 아직 한창 일할 나이에 조진래 전 의원 명복을 빕니다.